드디어 오늘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유일한 분야를 파헤쳐봅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우마오당, 핵심 기밀을 노리는 미니어 스파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공자학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총성 없이 전 세계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21세기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첩보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여론조작의 뿌리를 짚어봐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당 5푼, 우리 돈으로 약 10원. 이 적은 돈을 받고 여론을 조작하는 집단, 바로 우마오당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당시 후진타오가 인터넷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공식적인 조직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을 파고들어 현지인 행세를 하며 각국의 여론을 조직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연간 약 4억 5천만 개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해 전 세계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은 단순한 댓글 부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AI와 자동화 봇을 결합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고도화된 디지털 심리전으로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비밀 여론조작 네트워크가 서구권 SNS에 수만 개의 가짜 계정을 무더기로 생성한 뒤 서방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서구권 정보기관들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녀공작, 즉 허니트랩입니다. 가짜 프로필과 매력적인 페르소나를 내세운 스파이들이 서구권의 핵심 인사들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타깃은 정치인이나 군 고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민감한 첨단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엔지니어, 그리고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표적이 됩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대단히 치밀합니다. 연예인이나 모델, 바텐더는 물론 평범한 유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해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완전히 풀도록 만든 뒤 약점을 잡거나 금전적 유혹을 통해 기밀을 빼내고 협박의 도구로 삼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링크드인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유력 인사나 일반 군인, 하급 공무원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 허니트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샤오샤오사는 웨이보를 통해 외국 외교관에 접근해 내부 정보를 빼내라는 미인계 공작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끔찍한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고백은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외교가와 정보기관 인력들을 대상으로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까지 도입했습니다. 대학가와 민간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거점도 있습니다.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지만 미국 국무부와 정보당국은 이를 현지 유학생들을 감시하며 스파이 활동을 조장하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수십 곳의 공자학원이 잇따라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투표함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인접한 대만은 선거철만 되면 전통 미디어와 SNS를 총동원한 대규모 허위 정보가 살포되고 친중 성향의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영향력과 자금이 흘러들어가며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복잡한 공작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국가안보정보원에서도 충격적인 실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이 중국계 사업가와 통일전선 공작 조직을 총동원해
호주 연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은밀히 선거 자금을 대주며 친중 거물로 키우려 한 스파이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에 호주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보기관인 CSIS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 연방총선에 비밀리에 개입해 중국의 비판적인 후보를 조직적으로 낙선시키고 중국의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려 자금과 허위 정보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너무나 커지자 트리도 총리가 직접 독립특별조사관을 임명해 국가적 진상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캐나다 독립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다소 의아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있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기에 민주주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퍼졌지만 면역력이 버텼으니 안전하다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국 의회와 정보기관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정치권 침투를 공식 경고한 것을 비롯해 독일, 필리핀, 태국, 체코, 그리고 EU 전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와 정치 시스템이 중국에 보이지 않는 공작망에 포위되어 각국 정보당국은 연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작의 마침표는 결국 전 세계 패권의 심장부인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기밀문서와 정보공동체 보고서가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중국이 과거 미 대선 과정에서 무려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 미국이 꺼내든 그 칼끝은 오직 하나,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지전으로부터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